우주의 신비, 다른 생명의 형태들. 돌로레스 캐논. 다른 사례에서 한 여성은 동물과 식물의 몸을 거치는 일련의 삶들을 경험했는데 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비눗방울 비슷한 것 안에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짓눌렸거든요. 그냥 비눗방울이에요. 비좁아요.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고 무엇일까요? 방울 안에서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힘듭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뽀드득거려요. 떠다니는 방울이에요. 너무 불편해요. 자유롭고 싶어요. 이 작은 방울 안에 있는 건 너무 답답해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그 상황에 불편해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거기서 나왔을 때로 데려간 후 무엇이 보이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메바, 내가 물 안에 있는 건가? 그 물방울에서 빠져나왔어요. 나는 숨을 쉴 수 있는데 물 안에 있네요. 어떤 생명체예요. 그리고 물속을 떠다닐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생명체인가요? 호리호리해요. 그 몸 형태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발가락들을 잡아서 둥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몸을 부풀릴 수 있는데 자신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몸이에요. 정말 이상한데요. 몸이 길쭉해요. 올챙이? 올챙이 같기도 하고, 나는 개구리예요. 물결 형태가 몸에서 뻗어나와 있는데도 날씬하고 길쭉해요. 그리고 꼬리에 윤기가 있어서 호수 속으로 팔짝 뛰어 들어갈 수 있어요. 개구리 같아 보여요. 그 작은 발가락 같은 것이 내 발이네요. 그리고 머리도. 물 속에서도 숨을 쉬고 있고 물 밖에서도 숨을 쉴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여기 오길 잘했어요. 좋은 선택이었어요. 변태 과정이요. 마음에 들어요. 주위에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물 속에 있는 곤충들요. 나는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작은 것들. 날아서 지나갈 때 잡아먹어요. 그것도 괜찮은 일이지만 지루하네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달라요. 다른 것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빨강과 하얀색이 보여요. 그 빨강과 하얀색은 꽃 색상이군요. 바깥은 너무나 밝은 색상인데 안쪽으로 기울어지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아세요? 그것이 나예요. 나는 꽃이에요. 나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빛깔이 있어 색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나는 꽃이 되기로 결정했었어요. 꽃은 다양한 색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꽃이 되어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확장하고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부드러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는 곧 시들지요. 꽃의 수명은 길지 않거든요. 그냥 꽃이 나에게 맞는지 시도해보고 있는 거예요. 꽃이 피어있는 동안은 좋았어요. 인간이 아닌 이러한 생명들의 삶은 짧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들을 거치는 건 영혼의 경험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가장 환상적인 동물의 삶들에 곤충들의 삶도 포함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생의 거미였던 삶을 경험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미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거미는 여러 개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그 모든 눈을 다 사용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그들이 그 눈들을 동시에 모두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눈들 사이에 일정 간격이 있으나 서로 혼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 대의 TV 세트 같은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화면들이 있지만 거미는 하나로 인식합니다. 그중 하나의 눈이 어떤 움직임을 포착하면 거미는 그 눈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눈들은 각자 들어오는 시야에서 무언가 감지되기 전까지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이나 움직임이 감지된 지점들 혹은 부분에만 집중됩니다. 인간은 눈의 가장자리 대상을 정확히 볼 수 없지만 거미는 시야의 가장자리라도 그것에 집중해서 전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성이 파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도 같았습니다. 파리들의 눈 또한 다면적으로 여러 대의 TV 화면이 켜진 것과 유사합니다. 어떤 지점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고객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이는 모든 것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었을 텐데 나는 원하는 걸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확실히 이 생명체들은 인간보다 더 넓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가 나로 하여금 모든 형태를 가진 생명체들에 대해 감사하고 존중하게 만들고 또한 모든 것에는 생명의 불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비슷한 종류의 또 다른 사례는 한 고객이 작은 고래의 삶으로 갔을 때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물로 들어가 물 밑에서 움직였습니다. 지느러미를 봤는데 자신이 물고기인지 물개인지 혹은 그와 비슷한 생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 아래로 내려갔을 때 숨을 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그리 오랫동안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물 위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녀가 포유동물인 것을 알아냈으며 마침내 자신이 고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고기를 먹으며 대양을 헤엄치는 걸 정말 즐겼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면서 그녀는 작은 어선을 목격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배 아래를 헤엄쳐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몸을 돌려 무엇인지 알아보려 했으나 어떤 불안한 느낌이 들어 이 배에서 멀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레 고통을 느꼈으며 설명으로 보아 그것은 작살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찔렀어요. 왜 그랬죠? 나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요. 그냥 헤엄치며 돌아다녔을 뿐인데 그들은 왜 나에게 해를 입힌 거죠? 그들은 그녀를 끌어올려 망과 줄로 묶어 더 큰 배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매달고 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더 이상 그 장면을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생 치유를 하는 여러 이유들 중 하나는 현재의 육체적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허리 통증으로 팔과 손에 마비 증상을 겪고 있었으며 마비로 인해 한밤중에도 여러 번 깨곤 했습니다. 물건을 쥐고 있을 수 없어 그녀가 하는 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에게 물어봤을 때 그 고통은 그때의 삶의 결과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고래를 자를 때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척추를 잘랐던 것입니다. 그 일은 이번 생으로 넘어와 그 취약함의 느낌이 이 삶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등과 팔과 손의 신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다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했지만 이번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익숙하지 않은 설명에 따르면 그 사건은 현재의 삶에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육체적 문제는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단지 충격적인 죽음을 기억하는 육체의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그녀가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아주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결말은 안 좋았지만 그 삶에서 그녀는 자유로웠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삶에서 그러한 느낌과 자유를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기린이었던 삶으로 돌아간 한 여성은 자신이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아주 장엄함을 느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그녀는 마치 막대기 다리를 타고 다니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주간 라디오 쇼에서 애니멀 캐릭터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동물, 특별히 자신의 고양이와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양이는 그녀가 알고 싶어 하는 건 어떤 것이든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에게서 답을 얻는 것과 가이드에게서 답을 얻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양이에게 물어본 질문 중 하나는 나라도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은데 고양이들은 인간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개들은 대부분 모든 것을 냄새로 감지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고양이들은 인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들은 내용은 처음에 우리는 당신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의 색상으로서 먼저 감지합니다. 이었는데 내가 든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양이가 에너지부터 인지한다면 인간이 볼 수 없는 것들이나 유령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형태를 볼 필요 없이 무엇이든 대상의 에너지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는데 고양이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해군에 복무하는 동안 나는 세인트루이스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타워그로브 공원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2층 집에 살았는데 그 거리에 있는 모든 집들은 비슷하게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나는 곧 그 집에 유령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현상은 주로 2층에서 일어났는데 불이 켜졌다 꺼지고 문이 열렸다 닫히고 밤중에 계단을 뛰어오르고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들이 들리곤 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나는 보이지 않는 손님에 익숙해졌으며 그에게 조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편했던 것은 우리의 샴 고양이인 부츠의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침대에 재운 후 나는 아래층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곤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일 밤 부츠는 계단의 맨 아래에 앉아 2층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앉아 있을 때면 흔히 고양이들이 무언가를 관찰할 때의 행동인 꼬리를 앞뒤로 휙휙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쫑긋한 귀로 꼬리는 계속 움직이면서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걸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종 한숨을 쉬며 부츠야 가서 쥐나 잡아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동물들이 아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한 설명이 좀 더 납득이 됩니다. 고양이들은 에너지를 보는데 좀 더 민감하며 그로 인해 유령의 에너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부츠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